(1991년) 그 해를 떠올리면 저는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최불암. 코 묻은 돈 내고 서점에 가서 최불암 시리즈 사셨던 어린이들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 한국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학생 시위 현장 부근에 계시다가 경찰의 총격에 돌아가셨던 분이죠.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던 91년, 응답하라 1991, 90년대 소년 김수민의 뉴스 밑장. 와. 네. 3만 인파의 박수 소리가 저희를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연하신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1991년 얘기하러 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난 사연이 없는데 별로. 사연이 없어. 언론계의 노사연 전용길. 반갑습니다. 네, 1991년에 네. 7살 어린이였던 천연길입니다. 7살이면 기억이 좀 없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노사연이구나 진짜. 네, 진짜 네. 노사연입니다. 예, 그 해에 MBC의 가요 대상인가 가수상 노사연 씨가 받았거든요. 만남. 네, 그렇죠. 네, 두고두고 뭐 소풍 때도 부르고 야영 때도 부르고 했었죠. 네, 인디가 아니라 뉴스민의 전용길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술 먹고 집에 늦게 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마누라를 만나기 100m 전이구나.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야. 인디계 이상우, 이창원. 네, 이창원입니다. 뭐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그렇죠. 전. 1991년 제가 봄쯤에 가요계를 휩쓸었던 이상우 씨의 그녀를 만나기 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오케이. 노영심 씨가 아마 작곡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제 노영심 기억이 씨가? 납니다. 네, 노영심 씨가 작곡을 하고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1991년에 네. 제가 이 춤을 피노키오 춤이라고 그랬어. 네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쳐봐요. 내가 요거를 추면서 네. 인기를 꽤 얻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어디서? 내가 교실에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했었거든 그때는. 여기서 쳐봐요 한번 쳐. 한번 쳐봐요. 네, 한번 쳐봐요. 그런 거 있었어. 저녁 사줄게. 그런 뭐 저녁 사주고 그런 네. 게 있었어. 네, 근데 저희 우리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온 이유를 전용길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 지금 서울에서 방금 내려와가지고 정신이 네. 없어요. 그 1991년도에 네, 뭐랄까 이 87년 6월 항쟁이 미완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뭐 민주화를 요구하던 당시의 20대 청년들이 1991년도에 많이 세상을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워라 했던. 그때 네. 박홍 서강대. 박홍. 네. 그래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번 제대로 굿도 하고 그리고 그 시기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한번 네네. 좀 떠올려 보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 그래요? 네. 내 눈 똑바로 봐. 뭐 되게 어린 척 하고 있어. 제가 네. 여기에서 유일하게 네네. MZ 세대. MZ 야란다. MZ 세대는 1981년생부터예요. 아니요, 85년생. 아니야. 80년생. 아니 밀레니얼 세대가 MZ 아니에요? 맞아요. 밀레니얼이 1981년부터요. 그러면 이창원은 안 되네요. 이창원 안 되지. 아. 여기는 X세대. X세대 하겠습니다. X세대고 나부터 이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수정님이 4.99달러 주셨어. 이런 것도 또- 얘기해야 됩니다. 동성로 한가운데서 외쳐드려야 됩니다. 유튜브에 또 예. 네, 올라와 계시군요. 오늘은 이 슈퍼챗 오면 뉴스민이 네. 가져가요, 아니면 이 행사 주최가 가져가요? 주최 측에 주최 측에 다 전화하고? 드리는 걸로. 그렇구나. 그렇지만 10만 원이 차지 않으면 우리가 일단 받을 가져가는- 수가 없어요. 그렇네. 자, 많이 쏴주세요, 여러분들. 뉴스 밑장 방송을 시작한 게 2년 반 전이거든요. 처음으로 오늘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2020년에 왜 파티 네. 팟캐스트 채널 파티에게 라이징 스타. 채널 라이징 채널? 라이징 스타 채널 아니야? 스타까지는 아니고 라이징 채널로 선정이 돼서 그때 한번 파티에서 공개 방송을 한다 만다 했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그렇죠.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취소가 됐고 오늘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에 대구에 와서 또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1991년에
당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방송이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는가 이걸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최불암 씨였습니다. 네, 최불암 91년. 시리즈, 최불암 네. 시리즈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뭐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보세요. 딴 건 모르겠고 네. 모르겠네. 기억이 최불암 시리즈 있었고 그 다음에 YS 시리즈 있었잖아. YS 시리즈는 이제 그 뒤에 한 1, 있었고. 2년 뒤에 나오는 그게 거죠. 특정인들에 대한 개그가 네. 막 이렇게 있었다. 이런 게 기억나네. 그게 1980년대까지는 참새 시리즈, 식인종 시리즈 이렇게 가요. 아하. 그래서 그랬네. 사람이 들어간 건 최불암 시리즈가 처음이었어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건 최불암이 처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최불암 시리즈 나오고 그다음 맹구 시리즈, 노사연 시리즈, 만드기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만드기는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덩다리 시리즈 나오고 덩다리도 그다음 있었죠. 만드기 나옵니다. 네. 이 시리즈 쪽쪽쪽 이어가는 건데 최불암 시리즈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최불암. 저는 책을 사가지고 외우고 다녔어요. 저도 우리 집에 책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네.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출판사가 양심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 보면은 한쪽에 한 개씩 적어놨거든요. 한 세 줄짜리도 한쪽으로 막 그 여백이 다 차 있고 이래요. 근데 어떤 최불암 여백의 시리즈, 이야기네. 어떤 최불암 시리즈는 꽉꽉 채워놨더라고 내용을. 그렇구나. 제가 기억나는 거 이런 거예요. 최불암이 이제 기차에 무임승차를 합니다. 가방을 한 개 들고 큰 가방을 한 개 들고 무임승차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걸립니다. 검표원한테 걸려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검표원이 가방 이거 뭐냐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최불암이 못 내놓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검표원이 화가 나가지고 기차 밖으로 가방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때 최불암이 뭐라고 그러느냐? 금동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요. 전원일기에 나오는 금동이. 금동이를 가방에 넣어서 태웠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최불암이 버스 기사예요. 버스 기사인데 버스 승객이 여기서 어디 가려면 몇 번 타야 되냐 하니까 최불암이 한 번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요. 이거 다 빵빵 터졌어요 옛날에 하면은. 한 네, 번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만 타면 된다고 버스를. 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물어본 번 타면 거는 되냐? 그러니까 한 번. 넘버링을 물어본 건데 한 번만 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시리즈가 네. 그 시기에 기억나는 거는 논리야 반갑다 시리즈. 그거 조금 뒤에 아니야? 아니 그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아니야. 그거 한 5, 6 내가 5, 6학년 반갑다 때였거든. 논리야였어. 네, 반갑다 논리야 놀자. 놀자. 네. 고맙다 놀자. 네. 근데 이거를 쓰신 공지영 분이 씨의 남편이죠. 전 남편이죠. 그렇게 소개하나? 그렇게? 공지영 씨의 남편 왜 사실이잖아. 왜 뭐가 어때서? 아니 그분은 사실 제 어렸을 때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위기철 씨라고. 위기철 씨. 제가 전태일 열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위기철 씨가 썼던 전태일 그 책이었고 그 밖에 뭐 환경운동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위기철 씨가 쓰시기도 했어요. 어쨌든 기억은 저는 공지영 씨의 공지영. 남편이었어요. 자, 지금 약간 이제 90년대에서 좀 퍼지고 있는데 91년으로 다시 좁혀서. 네. 예. 천용길 기자는 91년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91년도까지 뭐 사건 또 있고 뭐. 사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7살이라서 생각나는 사람은 네. 015B가 생각납니다. 015B. 네, 제가 그 015B 015B LP판을 네. 7살 때 저희 집에서 많이 듣고 네네. 그때 좋아했던 3집이겠다 그때가. 네, 서드 삼집. 웨이브. 네. 네네네. 015B가 크게 뜨는 거는 92년에 그 갑자기 3집 아주 오래된 연인들. 아주 오래된 그게 연인들이 92년이거든. 3집이에요. 3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앨범이 나온 거는 아마 91년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때는 앨범이 나오고 몇 달 지나야 히트를 해요. 네. 예. 풀려야 되니까. 그렇죠. 판들이 유통이 돼야 요즘에는 그 나온 바로 음원 막 나가잖아요. 1시간 안에 네. 못 뜨면 요즘은 그때는 곡 발표되고 3개월 안에 차트에 들어가면 엄청 빨리 들어갔다고. 3개월 그때에서 100일 천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뭐한 1년 있어야 들어가. 91년에 발표된 노래가 92년에 들어가. 그렇죠. 차트가. 네. 예,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왜 이창원 씨는 뭐 이창원 씨는 91년. 그래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있겠네요. 저는 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네. 다 기억나죠. 웬만한 것들은 사실 조금 우울한 얘기인데 이제 이창원 씨하고 저하고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91년에. 페놀 사건.
아, 구미와 대구를 잊을 수 없는 사건 페놀 사건. 그렇죠. 제가 고향이 구미인데 그 구미에서 페놀 흘려갖고 대구에서. 그러니까 난 아직도 네. 기억나. 그날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으려고 하는데 떡볶이에서 이상한 냄새 나가지고 내가 아줌마한테 기분 탓, 물어봤거든. 기분 탓 아니야, 아니야, 기분 탓. 진짜 냄새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구미 아주머니한테. 시민들은 피해를 안 입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 내가 아직도 선명히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구미 두산 이 두산하고 두산이 올라와야 돼요 이번에 플레이오프 때. 그때 페놀 사건이 사실은 그 광역 상수도 그렇죠. 그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근데 페놀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태였지만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대구 시민 운동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환경 네. 운동이 그죠. 또 중심이 됐고 네네. 그때 시작되었던 그 92년부터 시작된 지구의 날 축제 아하, 네. 때문에 여기가 우리 뒤에가 그 지금 그 제구 중앙로가 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네네. 2009년에까지 올라가게 다 됐 이어지는군요. 다 이어집니다. 그때는 91년에는 환경운동이란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공해 추방 운동. 공의 맞아요. 추방. 공해 추방 운동이. 그래서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 그렇죠. 공해 추방 운동 공출연 연합. 네. 맞나? 맞아요. 공출연. 그 공해 추방 하다가 그 다음에 환경 운동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생태 운동, 생태운동.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표현을 쓰고 있죠. 뭐 녹색 들어가고. 근데 그 둘이가 제가 뭐 잊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네. 5명. 그랬죠. 개구리 와리 소년. 소년에. 예, 개구리 맞습니다, 소년이 맞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뭐 하여튼 한 5명. 제가 네. 또 그 달서구에서 네네. 살고 있었잖아요. 같은 또 구에. 대구 지역 네. 사건이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났죠? 결론은 이제 시신이 발굴은 그러니까 시신이 유해가 발굴이 됐는데 그 산에서. 그 산에서 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발굴이 됐는데 네. 사인은 아직까지 네.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뭐 이렇게 뭐 군인들 총에 맞았다. 뭐 여러 썰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사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네. 그 유해는 발굴이 이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저희 뭐죠?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네. 거의 이제 최고의 미제 사건으로 지금 아직까지 남겨 있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경찰서장이 김용판 어디에? 대구에? 대구에. 달서에 얼마 전에 그 얼마 전에 김오판을 하셨다. 김용판 하셨다. 사진 설명 못 해가지고. 네. 아, 사진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렇군요. 김용판 씨가 계속 대구에서 경찰을 했나? 그랬네요. 네. 지금은 달서 의리 달서 병이군요. 조원진 네. 전 의원 지역구에. 네네네. 예. 그때 원래 달서 을로 나왔다가 네. 안 돼가지고 달서 병으로 옮겼죠. 그때 그 시절 인물들이 지금까지 아직 하고 있네요. 그렇네. 예. 근데 어쨌든 그때 좀 그 개구리 소년 5분은 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멀리 내 고향에 두고 온 친구들 같은. 네, 근데 지금 만날 수 없게 된. 그때 이제 저도 초등학교 저 앞산 밑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제가 대덕 초등학교라고 네네. 지금도 대명동에 있는데 그 산에 가지 말라고 네네. 예, 그런 거 뭐 하러 가지 말라고 네. 학교에서 얘기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때 유독 또 이제 어른들이 애들 어디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많은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그때 일환이라고 봐요. 홍콩 할매 귀신 기억나요? 아하. 영구와 땡칠이. 홍콩 홍콩 할매 할매 귀신이라고 귀신. 네. 밖에 나가면은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뭘 물어봐요. 그럼 대답 잘못하면 잡아먹는다. 그게 91년이었나요? 홍콩 할매 귀신. 그때쯤 아닌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네. 매뉴얼 강시 다- 나오고. 네, 제가 매뉴얼 다 외워갔어요. 뭐 손을 보여달라면 이렇게 손톱을 숨기고 이렇게 보여주고 너희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은 빨간 십자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서 김민지 사건 이런 것도. 그 사건은 뭐? 김민지 원래 그 동전에 그 네네. 동전마다 김민지라고 있어서 10원짜리에는 네네. 김자가 있고 네. 50원짜리 흩어진 거는 막 네. 그 벼 흩어진 거는 막 피 흘린 걸로 나와 있고 아, 그 500원짜리에 네네. 학 이렇게 발 있는 거는 네네. 그 손가락 손 묶여 있는 거 나오고 어, 뭐 그런 사건 몰라? 몰라요. 김민지 사건? 야. 민지. 역시. 민지라는 이름은 기억나요. 김민지 민지가 사건이라고. 이제 그 화제 드라마 배반의 장미라고 거기에 이제 배반의 장미는 엄정화라서 한참 뒤에 나오는데. 아니 드라마. 드라마가 그 이름 성함이 기억 안 나냐 왜? 정혜리 씨. 정혜리 예.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반의 장미라고 그게 한 90년 드라마일 거예요. 정말 맥락 없는 방송이다 이 방송. 아니 거기서 아역 배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민지거든. 민지야? 그래서 병팔이랑 민지랑이라고 하는 개그 프로의 코너도 있었어요. 병팔이랑 민지랑 최병설 씨 나왔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병팔이의 일기. 병팔이의 일기. 네. 이거 90년대 초반에 1년 그쯤의 풍경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전용기로 기억이 없다고 자꾸 우기고 있어서. 네. 진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네. 아까 뭐 노래 그러니까 네. 015B를 한참 듣다가 그의 겨울에 음악사의 혁명적인 순간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1991년 겨울 겨울에 초 아니면 말. 말 네. 마이클 잭슨 새 앨범 내는데 아니요 서태지가 서태지는 92년에 나오잖아. 서태지 그때 없었어요. 등장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네. 91년까지 네. 듣던 노래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노래가 같은 겨울이었는데 12월까지 듣던 노래가 네. 사라지고 1월부터는 서태지가 등장하게 된 거죠. 1월에 나와. 1월인가 2월인가 나왔어요. 여름쯤에 나와. 서태지 3월에 봄에 나온대. 나와. 봄에 TV에 나와. 제가 입학하기 전에 들었는데. 봄에 TV에 나옵니다. 자기가 3월이에요? 늦게 나왔. 네. 학교를 늦게 나왔겠지. 지금 뭐 기억이 뭔가 엉키고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간 아니 거지 지금. 근데 내가 생각나는 게 1991년에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91년에 뉴키즈 언더 블록 내한 공연. 공연했었죠. 예, 그때 사고가 납니다. 맞아요. 사고가 예. 납니다. 잠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네. 뒤로 한 5년 정도는 거의 내한 공연이 없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부 거의 들어올 때쯤부터 다시 내한 공연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H.O.T 때 네. 대구에서 또 한번 사고가 나거든요. H.O.T가 네네. 대구 그 두리공원에서 공연을 하다가 MBC 공개 방송했는데 그때 또 압사 사고가 한번 또 나요. 그게 90년대요? 96년이에요. 96년. 아. 그래서 90년대 가장 우리나라 공연사에 가슴 아팠던 두 가지 사건. 뉴키즈 언더 블록. 블록과 H.O.T의 그 공연 압사 사건.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연장의 매뉴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매뉴얼 문제예요? 매뉴얼 문제예요. 전형적으로.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이게 워낙 옥죄어 있었으니까 문화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몰랐는 거야. 아, 네네. 그 공연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박수 치는 줄 알고 있었고 네. 이렇게 열광적인 우리나라 이렇게 열광적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 그 박정희 때도 누구 공연 있었잖아요. 이화여대에서. 그 클리프 리차드 네. 그때 막 그때도 열광적으로 하지 속옷 않았나? 던졌다고. 네. 그게 뭐 속옷인지 손수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게 계속 우리나라 공연 문화들이 계속 옥죄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91년이란 시대 상황도 뉴키즈 언더 블록에 네.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확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유의 기운은 터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뭐랄까 보장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네. 하여튼 정리가 안 되는 시대. 네. 내가 지금 김수민 같은 시대. 내가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리가 잘 안 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뉴키즈 언더 블록도 나왔고 91년 나는 빌보드를 보고 왔거든. 누가 도대체 이때 뭐 했나? 91년 빌보드. 제일 1등 제일 많이 했는 게 네. 그 브라이언 아담스의 진짜로?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가 폴라 압둘의 러쉬. 폴라 압둘. 폴라 압둘. 네. 기억 안 나? 압둘 자바는 알아요. 농구 선수 압둘 자바는 아는데.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익스트림의 모던 월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익스트림.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네.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90년대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약간 힙부연 그치. 힙부연 장면에 네, 지구촌 영상음악 이런 데 그렇지. 나오는. 왠지 힙부였고 막 네. 여자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입술만 빨갛고 이런 식의 느낌들이 91년부터 이제 네. 확립이 됐었고 91년 마지막에 네. 마이클 잭슨이 블랙 올 화이트가 1등을 합니다. 네네. 빌보드가 1등을 하고 근데 네. 92년에 얘네들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어디가 미국도.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시 정부에서 이제 네. 클린턴 정부가 나오면서 누가 나오느냐? 널바나가 마이클 그렇지. 잭슨을 잡죠. 그러니까 굉장히 너바나의 스매즈 라이크 틴 스피릿가 예. 마이클 잭슨의 덴저러스인가? 데인저러스 예. 음반을 잡아버리죠.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어떤 백인들 좀 시대의 영광 네. 그런 그 우리의 어떤 분위기를 네. 좀 누렸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92년부터는 팝음악이 내는 것들이 완전히 세기말적인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네. 문화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92년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들도 그렇고 뭐 얼터너티브 나오고 이제 그 뒤로는 힙합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91년이 제가 봤을 땐 80년대 영광을 누렸던 마지막이자 90년대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첫 번째 시대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도 1992년에 서태지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91년도 한국 대중음악도 미국 팝계처럼 과도기적인 성격을 많이 띱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에 등장했던 가수들 상당수가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안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만남 같은 곡들이 그죠.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대중음악, 대중가요잖아요. 뭐 사랑으로 만남.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이런 곡들이 서태지가 나오면서부터는 아예 싹 종적을 감춰버리죠. 네, 좀 세대별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기도 하고. 91년에 또 생각나는 건 나는 그거 있어요. 남북 단일팀. 아 탁구. 스포츠. 탁구. 탁구하고 청소년 청소 축구. 축구. 네. 요거는 좀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다. 예, 탁구는 남녀가 다 그 단일팀 구성을 해서 여자 단체전이었나? 여기가 여자 단체전이죠. 지바의 기적. 예, 여기가 1등을 하죠. 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마지막에 생각나요. 막 치다가 어떻게 끝났냐면 상대방 중국 팀이었나? 이렇게 딱 받았는데 이렇게 날라가지고 한국 선수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근데 아웃 확인하면서 끝나는 거. 예, 이 나중에 코리안가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렇죠. 이분희 선수가 기억나네요. 이분희 선수라고. 임민영웅 이분희 선수. 이분희 선수. 이분희 현정화가 같은 조였나? 이분희 현정화.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 단일팀 구성되고 청소년 축구는 8강인가요? 8강까지 갔어요. 네. 8강까지. 내가 그대로 기억나는데 1차전이 아르헨티나하고 있어요. 야 이거 다 기억난다. 나는 이거 왜 기억나지? 기억나요. 어제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몇 시에 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91년에 네, 이거 그때 했는 건 기억나네. 아르헨티나하고 1차전 해가지고 종료 2분 전에 골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 2차전에서 1대1 비기고 3차전을 그 홈팀인 포르투갈하고 해서 1대0으로 져요. 그래서 1승 1무 1패로 8강에 진출합니다. 8강에서 브라질을 브라질하고 만나요. 해서. 네, 브라질한테 5대1로 집니다. 말려버리죠. 그래서 그때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제 학급 문고에 보면 반공도서 이런 것들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 시점부터 없어져요. 그 남북 기본 합의하고 나서부터 네네. 좀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91년 하면 남북 관계에서 그렇죠. 빼놓을 수 없다. 결국 네.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가 노태우 씨가 네. 나름의 그 성과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고 했던 네네. 그런 한 해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 제야운동에서도 통일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어떤 그 대북 정책 이런 네. 것들을 같이 펴던. 근데 펴는데 이렇게 협력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야운동은 탄압받고, 그렇죠. 네, 정부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네. 이런 거였고, 그 재미난 스토리가 이건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긴 한데, 임수경 씨가 왜 방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북을 했는데 북한 쪽의 관중석에 박철원. 박철원 네. 씨가 앉아 있었다는. 지나갈 수도 있어 지금. 박철원 씨가 지나갈 수도 있나? 그래서 그 하여튼 저는 이제 91년 경험하면 북한 좀 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소련도 있어, 소련. 소련이 그때 이제 망하니까 91년에 네, 그쵸. 이제 최종 연방이 해체되는 것으로 네. 끝이 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어릴 때지만 미소냉전이라는 거는 탑재를 하고 있었거든. 미소 그거 아니고 미소를 짓는 미소 속에 네, 비친 비친 그대. 그대. 미소 속에 이것도 비친 91년 그대도 아니야? 91년에 맞아, 나옵니다. 맞아. 자, 다시 신승훈으로 넘어가. 신승훈이 의식의 흐름 방송이야. 자, 신승훈부터 먼저 얘기할까? 신승훈이 가장 다시 사실 신승훈으로. 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데뷔 음반의 데뷔곡, 그러니까 네. 보통 A면 첫 곡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A면 첫 곡에 네. 가장 사실 그 좀 설레는 데뷔곡이 네. 저는 지금도 신승훈. 네. 94년이지. 91년으로 좁힙시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두 네. 음반으로 난 꼽는데 네. 정말 신승훈의 그 곡은 정말 잘 만들었다. 그 이제 신승훈 씨를 육성한 사람이 제작자인 김창환 씨잖아요. 라인 그- 기획. 예, 김창완 씨. 환. 완 씨는 이제 산울림이고. 산울림. 네. 예. 김창환 씨가 이제 라디오에 PR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밤의 디스크 쇼를 진행하고 있던 이종환 씨. 신해철 씨를 신해철 씨요? 이종환은 저 옛날 밤의 세대요. 디스크쇼. 네. 네. 신해철이 밤의 디스크쇼를 했네요. 네, 신해철 씨가 그때 밤의 디스크 쇼를 한창, 이게 밤 10시 때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아요. 10시부터 12시. 그래가지고 95.3 되고 김창환 씨가 보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신해철 씨하고 동문이네. 네, 그 고려대학교래. 그 고등학교 선배야. 김창환 씨가. 그래서 신해철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CD를 줘요. 이 새로 나온 건데 신승훈이라고 좀 라디오에서 시간 나면 틀어달라고. 이게 신승훈이 이렇게 신해철 씨가 이걸 딱 보고 이게 좀 평범한 것 같은데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네네. 뭐 외모가 평범하다는 건지 음악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일단은 틀었고,
그것이 하나의 히트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또 버퍼링이 지금 심해가지고 네. 난린가봐 지금. 그때는 그래도 조치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아 예. 네.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그냥 삶이 버퍼링이었죠. 그때 디지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가지고 그 기획자가 DJ 만나러 직접 가서 CD 그래서 주고 이런 그때는 시대지.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런 이제 비리들 김기덕 씨나 이런 분들 맞다. 다 그렇게 한 번씩은 잡혀갔거든. 그러니까 그때 라디오에 한창 PD하고 PD들이나 DJ들이 매수가 됐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DJ 한 명이 네. 인기 스타를 만들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방송에 일단 네. 나오게 되면 스타가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때는- 그리고 91년도 이렇게 대중문화들이 그때는 이제 방송국이 2개 있을 때니까 SBS가 91년 연말에 개국을 하거든. 그리고 SBS는 우리 같은 대구 경북 사람들은 처음에는 못 봤죠. 못 봤죠. 볼 수 없었죠. 지역 민방이 생기고 나서 봤죠. 네. TBC 대구 같으면. TBC가 생기고 나서 봤으니까. 근데 그때는 MBC, KBS 2개 있을 때고 EBS EBS도 KBS 3 아니었나?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EBS. EBS였어요? 딩동댕 유치원 몰라요? 딩동댕 유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EBS도 맞아. KBS 3이었는데 한 90년대 들어오면서 EBS로 그렇죠. 바뀝니다. 그러니까 2개 있을 때니까 그때는 평균 시청률이 네. 기본 20% 깔고 가. 아. 좀 인기 있으면 50% 그냥 넘어갈 때고. 그럼 91년 드라마 얘기해 볼까? 드라마.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아, 그렇지. 대박아. 김수현 씨가 네, 나오는 대박아. 김수현 작가가 썼던 네. 사랑이 뭐길래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여기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노사연이다 진짜. 그렇네. 도움이 안 되네 오늘 저녁에. 아니 기억나는 건 영화는 기억은 나요. 91년의 영화.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살던 곳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보러 대구까지 왔어요. 창원에서 대구까지. 네. 창원에 영화관이 없었어요. 마산에 네. 있었을 텐데. 뭐 제가 살던 동네, 제가 그때 창원군에 살았는데 아, 창원이 그때 도시가 군이었군요. 커지기 전이었어요? 네, 창원시와 군 중에 군에 살았는데 영화관이 없어서 네. 강남약국 옆에 신도극장. 멀리 왔네. 그 네. 재개봉관인데 신도극장은. 영화 보러 창원에서 우레메 대구까지 보러 온 왔다고? 거 아니에요? 우레메. 신도극장에서 홍콩 알매 귀신을 처음으로 봤어요. 첫 영화. 아까 다시 홍콩 할매 귀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봤던 영화가 장군의 아들 2. 아, 그렇지.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2는 지금 미성년자가 볼 수 있나요? 그때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91년도에 근데 그걸 봤어요. 제가 영화관에서 본 2편의 영화가 네. 다 91년도였어요. 장군의 아들 2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했었죠. 한 60만? 몰라요 정확하게. 네, 그때 제 기억으로 60만이면 엄청난데? 연예가 중계 이런 프로그램 보면 한 60만 돌파 뭐 이러면서 막 단관 나왔거든요. 시절이니까 서편제가 그때 이제 단성사에 처음으로 100만 돌파 네. 했었을 때. 그게 94년인가 9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서편제가 서편제가? 93년 2년? 4년이었습니다. 4년. 아닐 텐데. 서편제가? 모르겠네. 검색해 보면 하여튼, 되지 뭐. 네, 하여튼 그때는 근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죠. 그때 그렇죠. 어디 영화관 가서 영화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하이 클래스에 해당. 그러니까 그때 영화 보러 간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온다. 아, 비슷하네. 네. 네. 1년에 한두 그 번. 정도까지는 아니다.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아니 그 그 정도였어요.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기만 해도 지금 대구만 해도 극장이 몇 개였는데. 아니 근데 그 대구는 다를 수 정도까지는 있어. 아니야. 대구는 다를 수 있는데 이거 대도시적인 오만한 맞아요. 거고 나같이 중소도시에서는 나같이 구미 같은 중소도시 사는 사람들은 1년에 뭐 영화 많이 보면 2편? 예, 극장에 가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비디오 빌려 보고 주말 연속극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장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뭐길래 70몇 프로 나왔어. 60%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60% 넘었다는 거는 그냥 다 그거 보고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거 사람이 보는 그것만 거예요. 보고 있는 거야. 예. 그 드라마는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명의 눈동자 아 91년이다. 네, 걸어서 하늘까지. 걸어서 그건 하는 아니다. 거지. 아니에요. 그건 네. 나중입니다. 그때 여명의 봤던 눈동자는 드라마는. 이제 네. 어린 마음에 91년이야. 어린 마음에 뽀뽀를 왜 저렇게 자주 하는가. 네. 그 최대치 예, 뽀뽀하고 싶은 거 뽀뽀하는 거 보려면 여명의 눈동자 봐라 이랬죠. 그 키스씬 그 철조망 넘어서 최재성과 최씨라가 하던 그렇죠. 그 키스씬. 네. 그건 기억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그래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게 좌익 우익 이런 대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남북군에 그렇죠. 대한 그러면 이야기. 최재성이 이제 좌익이었다가 북한 가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상원. 박상원이 우익이고 이제 남한 군인인데. 박상원은 항상 그래. 근데 노래시계 때도 그치. 그랬고. 박상원은 인민군복을 잘 안 입습니다. 박상원이 나온 드라마는. 근데 박상원이 거기서 나오는 역할을 보면
반민특위의 수사관이야. 네. 그리고 제주도에 가는데 제주도에서 주로 경찰들이 이제 막 학살을 하고 이러면 이제 고뇌하는 양심적 우익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박상원이 맡은 역할은.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때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극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송진아.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80년대를 거쳐서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 개그 프로그램들도 보면 네. 김용곤 씨나 이런 분들 나와서 정치풍자. 풍자하는 거 보면 네. 지금하고는 잽이 안 되거든. 그때 내가 나중에 자료화면 보니까 막 그 노동자 시위하는 게 나오더라고. 김영곤 씨 하는 프로에서.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뭐 김용곤 씨 지금 회장님이나 네. 탱자 가라사대 이런 거 보면 탱자 가라사대. 노태우 대통령은 물로 그냥 얘기를 해요. 뭐 아. 물을 계속 마시면서 물이 어쩌고 저쩌고 막 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공중파에서 그랬다가는 아주 그냥 뭐 테러 당할 텐데. 탱자 가라사대 하니까 그 명언이 생각난다. 잘났어 정말 고두심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렇죠. 고두심 씨 그 뭐지 야망의 세 뭐야? 아 또 드라마. 사랑의 갑자기 계절. 기억이 안 난다. 사랑의 계절. 고두심 노주현 야망의 씨가 계절? 나오는. 당신 왜 일어나? 그게 이거. 90년대 드라마에 사랑, 야망 이런 게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계절. 계절 제목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 근데 그때 이제 누구야 고두심, 노주현, 그 삼이자 뭐 이렇게 막 나왔었던 유명한 이건 KBS야. 맞아요, 드라마인데, KBS예요. 예, 그때는 진짜 드라마의 시대였죠. 그랬죠. 예, MBC도 드라마 공화국 이런 막 드라마 왕국인가? 드라마 왕국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이야. 내가 왕조야, 왕국을 싫어하다 왕조. 보니까 난 민주화 세대라서 공화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91년은 이제 글쎄 아직까지 온전하게 민주화됐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시기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80년대보다는 자유로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슬슬 운동권의 영향이 대중문화에도 조금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게 그때 퀴즈 아카데미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대학생들 2인 1조로 나와가지고 네. 퀴즈 맞추는 거예요. 네. 나는 그 팀 이름 보려고 일요일 오후에 합니다. 일요일 맞아요. 오후. 일요일에 하는데 난 그 팀 이름 보려고 봤어요. 아 달과 600냥 기억납니다. 달과 스펜서? 달과 6펜스잖아 원래. 육펜스. 서머셋 뭐 600냥. 만들었었던. 근데 네. 달과 600냥이라는 팀이 있었어. 내가 기억나는 거는 오촌당숙이란 팀. 오촌당숙. 대학생인데 오촌당숙인 거야. 아 대학생들끼리인데 관계가 오촌하고 조카인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뭐 쉽게 지어지는 이름 오성과 한음 뭐 이런 이름들은 오성과 쉽게 한음.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 퀴즈 아카데미의 로고송이 뭐였느냐? 빨간 꽃, 노란 꽃. 사계였죠. 사계였어요. 네, 그 노래를 클로징 곡이었어. 클로징 곡. 운동권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노차사의 사계가 맞아. 그 나중에 그 노래가 그 노래인가? 주철한 PD가 했었죠. 그렇죠. 주철한 PD가 맡았었던. 노차사 3집이 91년도에 나왔었거든요. 3집이 91년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네요. 그러니까 92년 보면 그러니까 90년에 정태춘 씨가 아대한민국을 내면서 이제 네.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당시에는 이제 음반이나 그 소위 말하는 복제품, 기록품을 내려면은 나라의 허락을 맡았어야 됐거든. 우리 네. 같은 방송 이런 거 못해. 우리가 다 찍으면 다 나라에 보내가지고 검열, 사전 검열 그게 아마 해적 방송으로 분류가 됐을 거예요. 해적도 못한다니까. 김수미 이 새끼 뭐야 잘라 이런 자르던 시대였잖아. 그렇지. 그리고 한국 역사는 해적 방송의 역사가 거의 없죠. 이상하게 한국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HL 부호를 그러니까 전파를 60년대 박정희 유신 전에는 대학교도 갖고 있었어요. 네네. HL 부호. 우리나라 부호가 통신 부호가 HL이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대학 방송국들 정도가 다 그 공중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들도 만듭니다. 거기에서 네. 뭐 REM 같은 팀들이 대표적인 팀들이에요. REM. REM 같은 팀들이 이제 대학 방송국들이 만든 스타 뮤지션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아예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뜰 수가 없는 거지. KBS, MBC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하여튼 90년도에 그 음반이 나오고 96년에 이제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전 검열이 철폐가 되거든요. 네. 그 중간의 시기가 91년부터 이제 쭉고 이제 네. 법정 투쟁의 시기인데 간당간당해요,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 그 검열 직전까지는 가는 거야. 아, 요걸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데 네. 요걸 안 넘어서려고 네.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사계에도 그렇고 네, 네. 방송에서 나는 네. 이제 음반은 나왔는데 네. 안 쓸 이유는 없잖아. 그럼 쓰는 거야.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뭐 네. 놓쳤어 노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두고 굉장한 이제 우회로를 택하거나 심지어는 뭐 아예 그냥 금지가 돼 버리거나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91년에 나온 노래 중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고 있었거든요. 그 노래는 기억납니다. 태진아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오늘 밤 나하고 우우우. 예.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오늘 밤 나오고 우우 나와. 이거는 뭔데? 사랑할 이건 아무 그거 아닌가? 예. 이 노래를 동네 애들하고 다 부르고 다녔는데. 맞아요. 저도 동네 다니면서 네네. 춤추면서 그걸 다 부르고 다녔는데 네.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네. 당국에서 가사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았던 예, 그런 노래 대표적인 경우가 거울도 안 보는 그러니까 여자. 약간 뭐랄까 이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열릴랑 말랑 하려고 보일랑 말라. 좀 할 때예요. 네. 확실히. 그리고 보여줄까 말까. 그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제가 네. 아까 여명의 눈동자 를 보면서 네. 사실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걸 그죠, 그죠. 여명의 눈동자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네. 대중문화에서 처음 아마 다뤘을 네.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표면에 부상한 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맞아요. 네. 예, 저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위안부 문제가 아주 옛날에 그 제기가 됐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얼마 전이었죠. 네. 예, 고 김학순 예, 폭로하고 이런 것들이 네. 예.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좀 약간 입 다물고 경제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일본에 대한 얘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80년대 후반까지는 네. 속칭 말하면 이제 운동권에서도 전선 운동이 중심이었다가 전선 운동이 어떤 거예요? 전선 운동이라고 하면 네. 그 반독재 전선에서 이 독재 세력과 싸우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해서 결집해서 적을 두고 네. 결집해서 다이다이로 싸워나간다. 뜬다. 다이다이라니 다이다이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짐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집해서 포위한다. 포위해서 범민중적으로 네. 이 싸운다였었는데 90년대 넘어오면서 91년 되면서 사실 그 일본군 위안부 네네. 피해자 운동이 등장한 것도 그랬고 네. 그 아까 패널 사태 때 공출연이 등장했던 것도 그렇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네. 그 운동권 내에서는 그걸 뭐 부문 계열 운동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의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맞습니다. 이 싸움의 국면도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네. 이 다양한 곳에서 네. 다양한 주체들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한다. 그게 청년들의 분위기도 그때 네. 그러니까 90년대 학번들이 되면서는 이게 좀 분화가 되면서 그런 느낌이 된 거 아닐까? 그때 근데 그때도 학생 운동 쪽은 그래도 좀 전선 운동이 전선 많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인식이었는데 근데 조금씩 드러났던 게 뭐 학생 사회에서도 경실련 네. 활동을 네, 하는 네. 대학생이 나타난다거나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시민 운동의 시대로 가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그 다음에 뭐 냉전 해체 이런 걸 거치면서 특히 이제 좀 냉전 해체기에 이제 그 전에 했었던 민족 운동들에서 좀 뭐 새롭게 모색을 하는 그렇죠. 그룹도 생겼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생기던. 네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놓을 수 없는 네, 기존의 민족 민주 운동을 놓을 수 없는 이 흐름이 같이 있었던 게 그렇네요. 1991년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어떻게 느끼냐. 그때 이제 초등학교 내가 이제 뭐 고학년이고 이제 중학교 갈 때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다 저랬구나라고 네. 느낀 게 우리들의 천국 이런 거 할 때거든. 우리들의 천국은 조금 뒤에 조금 뒤인가요? 93년쯤 나온 그러니까 뭐 그리고 기다려 뭐 이런 거. 20대들 하이틴 그 캠퍼스 드라마들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 그거는 고전이었던 거. 전인가? 예. 아, 예. 그런 것들이 질투도 그렇고 누가 적어주셨는데 질투 92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X 세대란 말들이 네네. 서태지와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91년에 이제 아까 우리가 운동에 대한 얘기를 네. 했는데 또 기억 안 나겠네요. 물어봤자 소용없겠네. 나는 이제 대구는 아니고 구미지만 구미에 이제 금호공대가 있으니까 시위를 하거든요. 예, 구미에 있으면 시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기억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거의 데모의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91년 내 기억에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TV를 보면 코미디 프로에도 데모하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데모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누구나 하는 것이다.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아. 예, 그리고 TV에 보면 막 전투 경찰들 나오잖아요.
나는 군대 가면 전투 경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년 갔잖아. 그러면 나한테 남겨진 선택지는 두 가지지. 내가 그때 한 10살쯤 되니까 10년 뒤가 되면 내가 대학생이 되면은 데모를 하는 거고, 내가 군대를 가면은 전경이 되는 거예요. 아, 대학 가서 군대를 가면 둘 다 하는 거고. 근데 나는 결과적으로 두 개를 다 했어요. 예. 아, 저는 그 기억은 나요. 이런 운명 그러니까 결정론 같은. 그 데모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 사실 대학생이 데모하는 건 거의 못 봤고. 아, 여기는 네. 노동자들. 그 창원에서. 그 창원에서 주로 데모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00명씩이 모였어요. 아저씨들이 네, 나오는 아저씨들이 작업복 입고 그렇죠. 띠매고. 작업 못 쓰고 네. 곳이죠. 담배 띠매고 연기 자욱한 거지. 네. 최루탄 연기보다. 열을 다 맞춰서. 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뭐 데모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 속옷을 놔두고 갔다고 해서 엄마 네. 따라 같이 손을 잡고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3교대였다 보니까 작업 끝나고 데모하러 그다음 사람들이, 끝난 사람들이 바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얼굴이 다 시커먼 채로 음. 작업복을 입고 씻지도 않고 데모하는데 앉아서, 아이가 옆에 있지만 아까 담배 연기, 아, 네. 체루탄 연기보다 담배 연기에 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는 탄광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얼굴이 다 시꺼매서. 네. 기름칠. 네, 기름칠 기름이 때문에. 묻었던 거죠. 아. 근데 기본 데모의 규모가 2,000명이었고 오와 열을 갖춰져 있었고. 그때도 시위 인파 집계했어요? 아니요. 전용길 추산 경찰 추산 500명인데 전용길 추산 2,000명 막 이런 거요? 근데 기본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만큼 기본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노동자 집회에서는 이 정경들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워낙 노동자 집회는? 네. 규모가 큰 규모 대 큰 규모다 보니까 서 있는 걸로 그냥. 그 앉아서 대치하는 걸로 끝난. 네.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은 나요. 그 노동자 아저씨들 중에도 전경 출신들이 다. 네, 애들한테 야 일로 와봐라 이러고 끝나는 술 거지. 한잔 뭐. 하자. 그래. 네. 저 같은 경우도 공단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더 유년기에 자랐던 도시가 동네가 금호공대 부근이었고, 그러면 내가 어디 태권도 도장이나 미술학원 가면은 사람들이 울면서 들어와. 그리고 내가 이사간 동네는 공단 바로 옆이라서 데모하고 이런 거 많이 봐요. 예, 담장만 넘으면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91년은 제 기억에도 데모의 계절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까 우리 인트로 멘트 할 때 제가 한국원 씨라는 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왜 기억나냐면 뉴스에 그분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사건이 저도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서울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한국원 씨라는 분이 이제 그때 박사과정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그분이 나와서 시위 현장 부근에 구경을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서 계셨는데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근데 발포를 했는데 그게 뭐야? 실탄을 발포했다고? 그렇죠. 공포탄 공포탄이 아니고? 공포탄이 네, 아니고? 그 사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발포했으면 이거 큰일 나 지금. 근데 발포했죠. 5.18이라니까. 아니 발포했어요. 발포면? 근데 몰라, 경찰 주장은 공포탄인 줄 알고 쐈다겠지. 근데 그분이 발포했다. 근데 그분이 맞고 돌아가셨어요. 실탄에.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 사건을 기억나냐면, 그분이 이게 좀 우울한 건데 학생 운동 그 대호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서 더 크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어른들 분위기가. 그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괜히 학생들이 데모해서 사람이 한 명 죽었다 이거였어요. 근데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거의 열사투쟁처럼 하는 거예요. 예, 한국원 씨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성함에 한국이 들어가니까 외우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한국원 씨라는 이름이 기억이 날 정도로 그때는 데모의 계절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정권이나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제가 그때 왜 충격을 받았냐면, 뉴스 자막에 노 대통령 사과해야 이런 자막이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어릴 때라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대통령 또 사과를 하는구나.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해도 되는구나. 사과를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 네. 노태우 씨죠.
사과 횟수가. 사과 횟수가 네. 제일 많을 거예요. 그 하여튼 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은 거의 왕인데 다만 투표로 뽑을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노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제야 단체 혹은 야당 쪽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제 민주주의란 말은 모르지만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때 그 사건은 그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거는 좀 지금하고 또 다른 시대였다. 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게 되게 많이 섞여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91년에 또 뭐 기억나는 사건 없으세요? 정치적 사건. 저는 소련 무너진 거 되게 그때 네. 충격적으로 봤어요. 나는 소련 무너진 것보다 더 충격은 쿠데타. 소련에서 그 이제 과거,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고르바초프가 그렇죠. 소위 개방 정책. 소위 개혁 사회주의를 하려고 네. 했는데 그걸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고르바초프 네. 연금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때 저는 어릴 때 이제 아까 다시 미소냉전으로 돌아왔다. 겨우 돌아왔네. 신승훈 미소속 같이 이제 들어왔네. 미소냉전에 대해서 어릴 때 굉장히 쫄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전쟁 난다 그랬던 네. 것도 기억나고. 나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걸프전. 네. 그래서 나는 또 군대 가면 당연히 전쟁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게 미디어가 얼마나 무섭냐면 난 한 진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나는 20살 넘으면 대학 가서 데모하거나 전투 경찰에서 데모 진압하거나 걸프전 아니면 전쟁 가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걸프전 가야 돼. 그래서 세계 평화를 간절히 염원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 그 소련이 바뀌고 있대. 페레스트로이카로. 그러니까. 근데 쿠데타가 났대. 이래가지고 제가 한 3일 동안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난 소련이 왜 그때 그래 생각나냐면 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잘 모르겠지만 네네. 대변환이 이루어지는구나. 뭔가 우리 역사책에서 맨날 보던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잖아. 한 국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할 거.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제 소련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소련은 미국한테 뭐 람보나 이런 거 맨날 봤으니까 나도. 네네네. 그러니까 굴복하는 존재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전쟁 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없어진 거잖아. 내 눈에 보기엔. 그러니까 그때 그 보기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네. 저는 그 약간 허무하기도 하죠. 그게 허무하기도 한 거죠. 그 왜냐면- 공산주의라는 게 아주 이렇게 맨날 그 학교 그때 뭐 그 각시탈 네. 애니메이션들 있었어요. 네네. 그 극장에서 막 이렇게 틀어주던 네. 그런 것들 보면 항상 반공 그 애니메이션들이니까 혹부리로 막 여우처럼 늑대처럼 김일성이 나오고 네. 소련도 맨날 막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공포와 어떤 무서움의 대상이었는데 그게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러다가 뭐 뉴스 보면 소련이 오늘 뭐 없어졌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냥 엄청난 충격이었죠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당시 역사에 일가견이 있으신, 기억은 없지만 이런 냉전 체제의 해체와 네. 이 9.11 투쟁에서의 어떤 뭐 학생 운동, 제야 운동,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땠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네. 이미 그 독일이 통일을 하는 그렇지. 과정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독이 네.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보는 이 시각이 있었고 네. 뉴스만 틀면 그 벽 깨는 거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90년인가? 90년. 네, 90년이었죠. 90년의 개천절 그날에 89년. 네. 근데 그렇군요. 통일이 된 건 90년 아닌가요? 베를린 장벽은 899. 899 통일이 네. 된 건 내가 90년. 기억나는 게 네. 90년 개천절이었어. 네. 개천절 그때 막 추석 연휴 때였나? 그때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뭐야 그 우리는 언제 하늘이 열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87년에 한창 이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해야 될 거냐 네. 가지고 네. 막 논쟁을 했잖아요. 흔히 그죠. 이야기하는 그 CMP 80년대. 80년대 네. 그리고 87년을 겪으면서 서로 이론적인 뭐 배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싸우기도 했죠. 뭐 술자리에서는 네. 정말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네, 네. 치열하게 사상 투쟁을 벌이다가 네. 그런데 그 근저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소련이라고 하는 배경가, 네. 그리고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배경가. 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큰 축이 무너지면서 네. 다시 사실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위를 더 높이거나 강고하게 싸우지 않으면 네. 이 대오 자체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약간 1960년대 일본 학생운동하고 맞아요.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열사투쟁이라고 하는 91년도에 있었던 것 이 사건들을 네.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좀 특이점이 있는 게 있었어요. 어떤 특이점? 70년대와 80년대에는 네. 주로 뭐 서울대 학생들, 네네. 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이 네. 대부분이었다면 네. 이 90년대 초반에는 다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이 투쟁을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겠다라고 네.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몸을 내던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그때는 그리고 학생들도 있었고 예, 뭐 택시 노동자, 맞아요. 농민 네. 이런 분들도 그 행렬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김문수 이런 사람들인가? 김문수는 아직까지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갈랑말랑하고 아니, 있을 때고. 김문수 씨나 이쪽은 민중당을 예. 92년께까지는 네. 했었던 시대고. 예. 그러니까 그 학생운동 내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 떠나가는 게 그냥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네. 야 이제 이건 끝났구나. 갈 길을 못 찾아서 네. 손을 놓은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 그러면서 이 투쟁은 더 강한 국면으로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